얼마 전 숱한 논란 속에 폐막한 일본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기억하시죠? 지난해 그 프렌시코에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최뿐 아니라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그 상황까지 예언했던 만화 아키라. 소개했었죠. 소개했잖아요. 그래 그 포스터 화면 그래. 되게 소름 돋아. 연도도 똑같고. 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만화 아키라처럼 또 한 번 놀라운 예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화제가 된 만화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만화죠? 2008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주간 잡지에서 연재된 만화 코펠리언. 2013년엔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약간 세기말적이네.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키라하고 비슷한 필인데? 조금 음산하죠. 이 만화 코펠리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중 2016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쿄만의 오다이바 원전의 화재가 발생.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연재를 시작한 코펠리온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3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언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사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일본은 원래 지진이 좀 많이 나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되는 게 이상할 거 없다. 아 그렇죠. 예언은 정도 보기는 좀 우습다. 예언,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물론 지진을 예언할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만화 속의 원전 사고의 원인이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지진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냉각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원자로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져서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됐다는 점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만화성 묘사와 실제 재난이 너무나 흡사해 논란이 된 겁니다. 너무 똑같은데요, 진짜? 어쨌든 외부 원인이나 다른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진, 냉각장치, 멜트다운 이런 게 이제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소름 돋아하는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이거는 진짜 무섭다. 1989년 눈이 먼 한 노파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들어진 세계 공격당할 것이다. 라고요. 정확히 12년 뒤 이 노인이 예언한 사건이 바로 2001년 9.11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여기서 미국 형제는 쌍둥이 빌딩을 말하는 것이고 철로 만들어진 세계는 여객기를 암시하는 것이었죠. 이 맹인 노파의 이름은 반젤리나 구슈테로바 이분입니다. 일명 바바반가로 불리는 불가리아 태생의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그녀의 소름 끼치는 예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르노빌의 불기둥이 치솟아 죽음의 도시로 변할 것이다라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까지도 예언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 이외에도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97년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죽음, 44대 미국 대통령 아프리카계 미국인 당선,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의 테러 발발까지 전부 예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바반가는 생전에 2016년 말 유럽 대륙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난 6월에 발생한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예언 적중률 85%를 자랑하는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반가, 심지어는요. 아들에게 얘야 8월 11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라 라며 본인의 죽을 날짜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가 예언한 것들 중에 2010년 제3차 세계대전 발발, 2014년 생화학전으로 인해 피부암이 유행한다 등 빗나간 예언들도 상당수에다가 예언 내용들이 대체로 추상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던 것일까요? 무섭긴 하다. 네, 미국 형제가 뭐 새로 만든 새 이런 건 좀 무섭네. 그게 진짜 무섭잖아요. Россию ждет 1000 лет счастья и благоденствия. 그 장소를 뛰어넘어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이번에는 인류의 끊이지 않는 관심사. 지금 그곳에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가 있습니다.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2편. 카메라에 포착된 시간 여행자들 편입니다. 1995년에 열렸던 마이크 타이슨의 권투 경기였습니다. 화면 왼쪽 뒤에 저 남자를 봐주세요. 누구요? 저 남자죠. 찍는 남자? 네, 1995년이라고요.
저런 게 없잖아.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1995년엔 전국적으로 삐삐가 유행이었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1995년도에 카메라 폰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1995년에 출시된 디지털 카메라 C 모사의 어떤 모델과 비슷하다며 시간 여행자설을 일축하기도 했지만 딕하게 다른 한쪽에서는 모양이 다르다며 시간 여행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1938년도에 찍힌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여성이죠. 어디?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뭐야? 통화하고 있다고? 어머머. 전화 끊고 진짜 집어넣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고 딱 내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나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도 설명이 안 돼. 과학 좋아하시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봐요. 저는 저 물건이 전화기가 아니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근거들이 또 있고 뭐, 앞에 계신 뭐. 분도 손에 파우치 같은 걸 들고 파우치잖아. 저 가잖아요. 사람은 저건 전화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파우치를 여기다 대고 뭐 연구입니까? 대부분 조작된 사진으로 생각하며 코웃음 치셨겠지만 합성은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간 여행자들인 걸까요? 1957년 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인공위성의 등장으로 통신의 발달과 기상 예측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류의 삶이 보다 진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무려 78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생길 걸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78년 전에 그렇죠. 그는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만리 20세기 파리 등을 발표한 현대 과학 소설의 아버지 줄 베른입니다. 20세기의 과학은 줄 베른의 꿈을 쫓아 발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는 소설을 통해 인류의 달 착륙과 TV, 에어컨, 영상통화 등 수십 년 후의 과학기술을 예언했는데요. 우와. 현대 과학을 예견했던 줄 베른의 작품 중에서도 1879년에 발표한 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왕비의 유산. 소설 속에서 독일의 과학자 슐츠 박사는 드라이 아이스화된 이산화탄소를 탑재한 포탄을 개발. 그리고 프랑스 사라쟁 박사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슐츠 씨의 포탄은 지금쯤 대기권을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슐츠 박사가 만든 포탄은 위력이 너무 센 나머지 그만 지구를 벗어나 위성 궤도로 돌입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쏘아 올린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장치, 즉 인공위성을 예측한 부분인 겁니다. 와. 20세기에 발명된 인공위성 기술을 줄 베른은 무려 78년 전에 언급한 거죠. 뛰어난 상상력이네. 예견력이 뛰어나고 응. 이분은 정말로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던 거야. 네, 뭐 해저 이만리에 옛날에 그 해저 탐사선 이런 거를 미리 갖다 놓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소설가 줄 베른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슐츠 박사가 무기로 개발한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 혼합물이 공기에 퍼지면 반경 30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은 냉동되고 질식하지. 어떤 내용 같아요, 이게? 가스. 가스죠. 가스를 예언한 겁니다. 마치 독가스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전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어느 나라의 박사들이 싸웠다고 했죠?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박사들이었죠. 월드 워. 소설이 발표된 뒤로부터 약 35년 뒤인 1914년 프랑스와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적국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때 화학무기인 최루가스, 수류탄과 포탄 공격을 서로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세계대전이니까. 이게 다 예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라도 특정했고 소설에 그 무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야, 진짜 예견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네. 그래서 훗날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은 줄 베른이 제1차 세계대전의 화학전을 예언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우면서도 이 과학을 악용하는 예견에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도 있는데 씁쓸하네요, 진짜. 부디 그의 작품 속 예언이 인류의 발전에 올바르게 쓰이는 기술로만 실현되길 바랍니다. 2001년 9월 미국을 아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역사상 최악의 테러. 무려 2,996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의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까지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발생 후 저 두 테러 그 카드랑 완전 똑같은데?
일각에서 9.11 테러와 펜타곤 테러를 예언한 카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카드라니 무슨 카드 말하는 거죠? 에? 카드 보세요. 뭐가 카드야? 왼쪽이 카드죠. 불길 모양까지도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그렇죠. 약간 소름이다 이거. 이 카드의 정체는요. 테러 발생 6년 전인 1995년 게임 디자이너 스티브 잭슨이 출시한 보드게임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스티브 잭슨은요. 이 카드는 저희 회사 직원이 일루미나티 홈페이지를 해킹해 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루미나티가 이걸 계획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음모론이긴 한데 너무 맞아요 이게 사진 뭐야. 모습이. 자, 그런데 일명 일루미나티 카드의 예언이 적중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말고 또 있어? 자,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그런데 그것 또한 일루미나티 카드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원전의 균열이 생긴 모습이 말이죠. 마이 갓. 야, 전 세계에 어마어마했던 사건은 다 여기 담겨 있네. 그리고 지난 2월 일루미나티 카드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카드가 코로나19까지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흰 건물 위를 뒤덮은 검은 박쥐들. 누리꾼들은 이 건물을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으로 추측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이 국회의사당 건물을 본떠 만든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이 박쥐로 인해 큰 화를 입을 거라는 것을 예측했다는 거죠. 우한에 저 도움 건물이 있었어요? 난 그게 놀라운데. 그리고 저게 위에 박쥐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박쥐가 원인일 거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매개체라는 얘기 많잖아요. 네. 야, 이거 뭐 어떻게 미래를 본 거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밀 결사 일루미나티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테러와 환경재난, 바이러스 등을 퍼뜨렸다라는 음모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또 한 장의 카드가 또 있습니다. 벌써? 한 시계탑이 기울어지면서 5명의 사람이 공포에 떠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카드 속 시계탑은 일본 도쿄 중심가에 있는 시계탑과 흡사하고요. 게다가 5명이 입은 옷의 색깔이 청색과 황색, 흑색, 녹색, 적색. 뭐가 떠오르죠? 오경기. 이에 누리꾼들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정말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추측하기도 했었습니다. 취소는 아니지만 실제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가 내년으로 연기됐죠. 나머지 다른 카드 좀 줘봐요. 또 뭐 있나 보게. 딴 카드가 너무 보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딴 거 다 보자. 어. 갖고 와봐요 좀. 예. 갖고 와. 취재했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돈 쓰지 않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초호화 여객선이 빙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상 사고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타이타닉 그거예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말씀드린 순간 그 사고가 떠오르시죠? 네네. 그런데 아닙니다. 또 있었어요? 들려드린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모건 로버트슨이 1898년에 출간한 소설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무용지물 속 이야기인데요. 아, 이름이 타이탄이라고? The Wreck of the Titan. 배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타이탄, IC만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야, 타이탄의 침몰이잖아. 사고 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럼. 1912년 4월 14일 첫 출항 나흘 만에 2,200여 명의 승객 중 1,500여 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를 낸 타이타닉호. 그런데 타이타닉호 사고 발생 14년 전인 1898년에 발표된 로버트슨의 소설이 마치 이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내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자, 그리고 당시 떠다니는 궁전 백만장자의 스페셜 여객선이라고 불린 타이타닉호처럼요.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인간의 작품 중 가장 위대한 여객선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두 배 모두 영국 국적의 배로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했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소름 끼치는 공통점. 뭐요? 4월의 늦은 밤 북대서양에서 과속으로 인해 빙산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라는 점. 와. 아니, 그 사실 바다에서야 뭐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 원인이 뭐 백길이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날 원인이 수도 있는데 빙하를 콕 집은 거 아니에요?
사실 빙하 사고가 흔한 건 아닐걸요. 흔하진 전후선에서. 않죠. 그리고 그 큰 배가 그걸 못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 소설 속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피해자를 낸 원인이 되었죠. 두 배 모두 2,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웠지만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명정 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고작 20척의 구명정을 구비, 그리고 소설 속 타이타닉 역시 단 24척의 구명정을 구비한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명정 수도 비슷하잖아요. 똑같네 거의. 4척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냥 갔다고 봐야죠. 자, 마치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소설 속 내용에 놀란 사람들은 소설가 로버트슨이 사고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소설가 로버트슨은 저의 해양 지식을 총동원해 쓴 것일 뿐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의문을 일축시켰다고 합니다. 갔다 왔네 이 사람. 이 사람 미래를 갔다 온 거예요. 다 본 거야 이거. 모든 게 너무나 비슷하니까. 이름까지. 이름도 그렇고. 다음 특종입니다. 2014년 3월 22일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글. 끔찍한 항공사고부터 대지진,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누가 장난친 거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이 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전원 사망.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텔람에서 이륙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맞아. 당시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저 설마 날짜가 정확했어?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날은 2014년 7월 17일. 오마이갓. SNS 속 예언의 시작. 말레이시아 항공사고 예언일 7월 17일과 실제 사고일이 일치했습니다. 와, 이게 맞았던 거예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오마이갓. 7월 23일과 24일 대만과 알제리 항공에 연달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7월 23일 대만 가오슝에서 펑우섬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비상 착륙 도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 맞아.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의 수도 알제로 향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중에 가장 사고 안 나는 게 항공사거든요. 근데 지금 날짜 맞춰, 국가 맞춰 이거는 가능해요 이게? 소름이죠? 연이어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은 중국판 존 티토가 등장했다라며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진짜. 소름 끼치는 적중률을 자랑하며 세상을 들썩이게 한 예언가들. 대체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세계의 미래를 읽는 남자.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가는 단연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로 말할 것 같으면 2012년 미국의 곡물 파동, 그리고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예언해 큰 화제를 모은 예언가인데요. 어우 아주 굵직한 것도 맞췄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가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2019년판 예언이 또다시 엄청난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본인의 너튜브를 통해 예언한 내용. In Australia, I felt as if they're going to have some bushfires, and I felt this was an exceptionally big bushfire. It's going to take a lot of work to put out. 저거 맞췄네. 호주 산불. 그렇습니다. 2019년 9월에 시작돼 장장 6개월 동안 지속된 대규모 산불. 호주 산불이 발생할 것을 파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죠.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영국에 큰 홍수가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맞어요?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과 11월 영국 요크셔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홍수 사태로 수백여 채의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머. 야, 영국 홍수는 또 어떻게 예측을 한대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전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이 당선될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의 기밀 문서를 폭로해 1급 수배 대상이 된 줄리안 어산지가 7년 만에 체포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역시도 적중, 그리고 또 적중. 그가 예고한 일들이 놀랍게도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잘 맞추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한석준 씨, 예. 정신 차리세요. 아, 이거 매일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분 너튜브 영상 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정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예언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의 너튜브 계정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판 예언을 세상에 또 공개했는데요. 이분 어떻게 예언했네요? 궁금하다. But I do feel that Trump will be re-elected. But also, environmentally, we're going to get continued hurricanes, fires, earthquakes, and I feel some of these things will become a pressure upon his presidency.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재선이 된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했네요. 재선이 될 것 같다도 아니고 재선된다. 네. 이 밖에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 아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의 갈등은 사실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사우디 유전 시설이 드론 폭격 당했을 때도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있을 거다. 이 있었고 조짐이 안 좋죠.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 그의 예언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5위를 공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예언한 영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병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메르스가 치사율은 더 높지만 뭐 이 정도의 공포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메르스는 이제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에서만 사망자가 많았지 맞아요. 전 세계적이진 않았거든요. 진짜 팬데믹이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더욱 재조명된 게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무려 6년 전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감기.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의 발병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린 영화로요. 극중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감염되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전염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19를 미리 예언한 듯하죠. 아, 맞아요. 저게 지금 IPTV 순위에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저 영화랑 컨테이전이랑 역주행했어. 아웃브레이크랑 이런 영화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비슷하니까. 아웃브레이크 오래간만에 듣네. 저 영화 나왔을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흥행 스코어가 별로 안 좋았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다 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뭐 지금 그대로잖아요. 똑같죠.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정부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도시를 봉쇄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 장면 역시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과 인근 도시를 봉쇄한 것과 흡사하고요. 그리고 지난 3월 9일 이탈리아에서도요. 주민들의 이동 금지 조치를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6천만 이탈리아 국민 모두가 거주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이동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 하는 장면도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괜찮은 편이지만 다른 데 사재기가 장난이 아니고요. 마트 뭐 생필품 다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영화 감기에서의 내용이 현실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살짝 스포가 있는데 이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이고. 극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 완치된 사람의 혈액을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2월 중국에서 희소식이 전해졌죠.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피에서 혈장을 분리해서 수혈하는 혈장 치료법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19 중증 환자 2명이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는 연구 논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혈장 치료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항체가 들어있는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치료제가 없어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빨리 개발돼서 정말 그땐 그랬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정리돼야 돼요, 이건 진짜. 네.